태양인은 정치인들이라든지 리더들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태양인일 가능성이 크고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소화부터 문제가 생긴다면 소음인일 가능성이 있구나. 땀이 멈추면서 몸이 붓고 이제 부종이 생긴다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구나. 태양인들은 에너지가 위로 자꾸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뇌졸중까지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라 길을 내리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치국과 남동호 교수입니다. 체질은 네 가지로 나눠서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으로 나누게 되는데 평소에 자기가 겪고 있는 증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형, 얼굴의 생김새, 그다음에 맥이라든지 혈진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저는 체질별로 이제 반응하는 약들을 처방을 해서 반응하는 걸 보고 확정을 짓기 때문에 한 체질에 맞는 약이 다른 체질에서는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관찰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체질을 판별합니다. 예를 들어 태음인은 마왕을 먹으면 땀을 흘리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진정이 되는데 마왕을 다른 체질의 사람이 먹는다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체질을 판별해 줍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QSCC라고 본인이 어떤 체질에 해당하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평소에 겪는 증상들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다 입력하게 돼 있어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태양인은 흔히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리더들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태양인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분들은 폐는 이제 기능이 강한데 간의 기능이 좀 약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할 때 간 쪽의 건강을 좀 챙기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태음인은 좀 듬직하고 유쾌하고 좀 이제 친근한 느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끈기 있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체질이고요. 태음인은 주로 뭐 하체가 발달돼 있어서 통통하신 체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태음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음인들은 땀을 잘 흘려야 건강한데 땀이 막히면은 순환이 안 되면서 병이 생기기 때문에 땀을 잘 흘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양인은 약간 얼굴이 역삼각형인 경우가 많고 허리보다는 이제 어깨 쪽이 좀 넓게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광골이 튀어나오거나 약간 뾰족한 각진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소양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양인들은 처음에는 좀 급하게 느껴지고 까칠하거나 까탈스럽거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성격인데 이분들은 급하다 보니 급박지심에 화가 많이 올라와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게 명상을 시킨다거나 진정시켜주는 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소음인은 이제 우리 연예인들 중에도 많은데 소음인들은 곱게 생기고 순하게 생겼고 아담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음인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내향적이면서 속으로 많이 삭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소화불량이 많이 오고 손발이 좀 차신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는 한국에는 태음이라든지 소양인이 제일 많다고 되고 있습니다. 잡지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고 이제 판별하다 보면은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을 선택하다 보니까 주로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대통령, 정치인 이런 포스를 보고 태양인이 좀 리더십 있고 이제 정치가의 그런 포스가 느껴지다 보니까 그쪽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의료진이랑 상담을 해서 정확하게 판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네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양인적인 그런 성격도 좀 섞여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인이랑 양인으로 나뉜 거잖아요. 양은 밖으로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거고 태양인이나 소양인 외향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닮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음은 안으로 이제 수렴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성격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음인, 태음인은 닮은 부분들이 있을 거고 앞에 이제 태가 붙냐, 소가 붙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나타내는 거라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제일 큰 거를 자기의 체질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BTI도 그렇고 우리 혈액형도 그렇고 또 유형별로 사람을 분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체질이랑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데 요거는 이제 건강상의 본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맞는 약이라든지 음식을 판별하기 위해서 분류하는 거라 MBTI보다 조금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성질이라든지 성격이 반영이 돼서 체질별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인데 완전히 100% 이퀄은 아니고 어느 정도 경향성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시 보는 거는 약에 대한 반응을 보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의 체질을 판별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전에는 몸이 아팠을 때 제일 먼저 안 좋아지는 부분이 뭔지 만약에 내가 조금 신경을 쓰거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소화부터 문제가 생긴다면 이 사람은 소음인일 가능성이 있구나. 어떤 분은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보면 땀이 멈추면서 몸이 붓고 이제 부종이 생긴다면 이 사람은 태음인일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별을 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체질이기 때문에 체질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체질이 개선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교육에 의해서 뭐 훈련에 의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원래 체질적인 그런 소인들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젊을 때는 몸에 이제 균형이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증상이 안 나타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장기 기능들이 균형이 깨지면서 체질만의 소인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질 판별하기가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체질이 원래 이 체질이었는데 이걸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본인의 타고난 체질이 이거였는데 이제 나중에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인들은 에너지가 위로 자꾸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통 같은 게 잘 발생할 수 있는데 두통이 오면은 뇌졸중까지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라 그걸 내려주기 위해서 기를 내리는 등산을 한다든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평소에 많이 해주는 게 좋고요. 태음인 같은 경우는 체액의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몸이 붓거나 울기도 하기 때문에 땀을 흘려줘야 체액 순환이 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땀을 뺄 수 있는 건 사우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 열이 많기 때문에 열한 음식을 먹으면 더 열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런 음식들을 피하게 하는 편이고요. 습열이 많기 때문에 탕수육처럼 좀 느끼하고 맛이 진한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순환에 정체가 생기기 때문에 진한 맛을 피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급한 마음, 끓어오르는 화 때문에 고혈압이 생긴다거나 두통이 생긴다거나 화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화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명상이라든지 요가가 도움이 됩니다. 소양인 같은 경우는 몸에 열을 올릴 수 있는 매운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혈압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민 같은 경우는 손발이 차면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고 소화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운동을 해주되 체력이 약할 수 있어서 정적이면서 운동할 수 있는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찬 음식을 먹으면은 안 그래도 몸이 찬데 차게 들어가서 배탈이 난다든지 하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좀 가볍게 드시면서 본인한테 안 맞는 음식들을 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음식, 물도 따뜻하게 드시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에서 이렇게 뭐 피하라는 음식이 절대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이왕이면은 이런 음식들보다는 나한테 좋은 음식, 맞는 음식들을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권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체질을 딴 걸로 생각하고 생활 관리를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은 내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내 체질에 맞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은 더 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랑 상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깨워